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이상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좀 키가 좀 커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키가 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좋은 매물, 알찬 매물,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규제가 심하죠. 정부에서 과도하게 주의봉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때 그리고 보유할 때, 팔 때 과도하게 이제 과세가 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좀 비규제 지역에 정말 이 피해가면서 틈새 시장이죠.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신 만큼 알찬 정보 많이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재테크 유용한 방법까지 살펴보는 부동산 분석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토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거주 개념이지 주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죠. 그러면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토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토지의 가격 상승분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토지라는 것은 용도가 변경되거나 용도가 상승이 됐을 때 가격은 상상 외로 치솟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 답, 논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로 변경이 됐을 때의 가격 상승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런 일반 분들은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죠. 고급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죠.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예전에도 뭐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죠. 네, 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을 통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했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게 구획정리 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나열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전에서 논에서 산에서 이제는 주거지역 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변모가 되는 그 땅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전에 택지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그 2017년에 잠정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게 도시개발 사업법이죠.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에서 많이 진행을 했죠. LH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 대규모로 이제 주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토지 보상을 해주고 현금으로 드리고 줘서 이제 토지를 확보한 후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 LH에서 기업을 짓는 형식 집을 짓는 형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주택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대규모 주거지를 공급을 하고 도시 외곽 쪽에 싼 땅을 구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타운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게 택지 개발 사업이고요. 현재는 2017년에 잠정적으로 폐지가 됐죠. 택지 개발 촉진법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잠정적으로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2000년에 1월 달에 제정이 됐고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던 도시개발 사업법입니다. 요즘에 3기 신도시 남양주의 왕숙지구나 하남의 교산지구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환지로 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수용을 해서 대부분 이 지자체에서 수용을 해서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건물을 이제 짓고 주택을 짓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수용 방식인데 지금은 환지 방식과 그다음에 그 토지 보상을 통해서 토지로 돌려주는 형식이죠. 논, 밭, 그다음에 임야를 제대로 가꾼 후에 200평이면 100평을 토지 보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한 50% 정도는 현금 보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금 보상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주택에 투자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 보상 쪽으로 한 50%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상업, 공원, 녹지 다용도로 이렇게 주거지를 형성을 하고 시가지를 형성을 하죠. 다시 말해서 신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비교적 작고요. 그다음에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전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지금은 폐지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해서 한번 이쪽 토지에 한번 접근을 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에서 하는 게 많다고 했죠. 근데 예전에 구획정리사업법이 있습니다. 196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이 되는 1970년도
80년도에 많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공공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흘렀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에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한 10개 내로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서다 가다 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진행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땅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도시개발사업법이 이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거나 보완해서 만든 사업법이거든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법보다 더욱더 어떤 규제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은 장점은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이 토지 소유자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개발 이익이 개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그 보류지, 채비지를 통해서 돌려받고 환지를 통해서 돌려받기 때문에 땅 가격이 도시가 되면서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개인의 이익으로 가게 된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가 상승 및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토지 소유자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민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너의 리스크가 발생이 돼서 조합 임원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멈추던 현장들도 많고요. 하지만 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급, 조성이나 공급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번에 발표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임대 아파트의 의무 비율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도시개발사업법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3에 보게 되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용지 조성 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법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구획정리사업법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한 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처지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해서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개인이 습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부자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전국의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을 현장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그러한 현장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에 대한 투자를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사업 방식에 따라서 속도도 빠르고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투자 방법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부동산 명당 지역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입니다. 채비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52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5,900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황금지구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곳에서 만나보는 채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점들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중에 핫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지역인데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자족 도시죠.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워낙 많죠. 포스코 광양제철도 있고 현대제철이나 그다음에 여러 큰 기업들이 공존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이 되죠. 대부분 보면 연봉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지역의 물건인데요. 지금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핫한 지역, 광양 황금지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동서남북이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거죠. 네, 동쪽을 보게 되면 현장 2km 내에 20만 평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죠. 서울에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53만 평입니다. 하지만 광양시에 60만 제곱미터, 네, 53만 제곱미터의 서울보다도 더 큰 어린이 공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현재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서쪽 바로 1km 내에는 광양과 율촌산단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대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국가로부터 1,900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받은 거죠. 자, 남쪽으로 바로 밑에는 현장 전면 도로가 있는데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만큼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8차선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쪽 바로 현장에서 25m 바로 뒤에는 58만 평 구봉산 관광단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8월부터 이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황금지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비지라면 이제 사업지에서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천 유형이 이종 주거 지역에 위치한 채비지 토지입니다. 입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자, 바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뒷산에 이제 구봉산 관광단지가 들어서는데 골프장 27개월과 루지 열풍이죠. 루지하고 그다음에 짚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금지구를 보게 되면 광양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광양시의 단점이 뭐냐면 광양시와 광양읍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원화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도시 발전에 그만큼 저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광양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 자체를 광양시와 광양읍을 벨트로 이어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거지역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공존하게 해서 완전히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성황도의지구죠. 황금지구가 이쪽인데 성황도의지구에 아파트 청약을 했습니다. 센트럴 자인데 높게는 93대 1이 나왔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분양가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자랑하기도 했죠. 그만큼 광양시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기업 시공사들이 몰려드는 곳 광양시 입지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관광 자원 확보가 될 전망인데 어떤 개발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현장 주변에 개발 호재가 산지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황금지구입니다. 이만큼이 이게 황금지구인데요. 바로 뒤에 58만 평 관광단지가 8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뭐 주민설명회가 3차까지 끝났고요. 지작물 조사나 감정평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 금액이 책정이 됐겠죠.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27홀 골프장과 그다음 이 부분이 루지와 짚라인. 그러니까 골프장만 설치를 하게 되면 골프의 인구들만 이용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루지, 짚라인. 루지가 3개 라인, 짚라인 5개 라인.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을 형성하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황금지구 서쪽으로 이쪽이 골프장 메인도로인데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시면 클럽하우스로 바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메인도로 중앙에 상업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루지 짚라인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지구의 메인 통로 두 곳은 구봉산 관광단지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가는 땅들은 가격이 많이 치솟겠죠. 자, 옆으로 동쪽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 테마파크가 20만 평이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전 단계죠. 그래서 지금 보상은 다 이미 끝났고요. 400억, 몇백억이 지금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전면 도로가 4차선, 현재 4차선인데 8차선으로 늘어납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율촌 광양대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율촌산단에서 바로 연결되는 대교가 형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 어린이 테마파크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끝났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소개하는 황금지구인데 지금 여기에는 어린이 테마파크 형성이 되지만 결국에는 구봉산 자체를 전부 다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뒤에는 여기에 그 구봉산 관광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는데 뒤편에 보면 출렁다리, 모노레일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서 이쪽이 매우 많은 발전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의 지역 분석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세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개발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3억 5,900만 원인데 지금 평당 한 215만 원 정도 합니다. 2종 주거거든요. 그리고 3억 9,400만 원인데 평당 이제 215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대출금은 분양가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5,800만 원이면 이 논에서 도시가 돼가고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성이 되는 이러한 구획정리 사업 이 적용이 돼서 진행하는 토지를 수의 계약을 통해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정보들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2-2077-635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우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